자, 그래서 17번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이래. T도 C 일기압에서 전부 다 기체네. A도 기체고 B도 기체고 C도 기체입니다. 오케이. T도 C 일기압에서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완결시킨 실험 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A와 B의 분자량은 각각 X와 Y랍니다. A와 B의 분자량은 각각 X와 Y. T도 C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V.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V랍니다. 그죠? 가와 나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답니다. 가와 나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해볼게. 자, 두 개의 A하고 뭐하고 B가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한 개의 C가 생기는데 1번 반응을 볼게요. 반응 전에 얘가 Wg 있었대. 얘도 Wg 있었대. 생성물의 부피가 반응을 했대. 반응을 했더니 얘가 얼마 생겼대? V만큼 생겼대. 이거 몇 몰이야? 1몰이 생긴 거지. 그치?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V만큼 반응했겠네. 얘가 V만큼 생겼으니까. 얘는 2V만큼 반응했겠지. 그죠? 그죠? 자, 누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대. 그죠? 누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랬답니다. 자, 2번 반응을 한번 볼게요. 2번 반응에서 반응 전에 누가 있었어? 얘가 2Wg만큼 있었어. 얘가 8Wg만큼 있었어. 반응을 시켰대. 근데 얼마? 7V만큼 생겼대. 7V가 되겠네. 얘가 뭐야? 7몰이지. 그지? 반응 후에. 그럼 7몰 반응한 거니까, 생긴 거니까, 당연히 얘는 7V만큼 반응했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14V 반응했겠네. 개수비가 부피비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자, 봐봐. 두 번째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얼마만큼 증가했어? V만큼 증가했어. 근데 여기는 얼마 증가했어? V만큼 좀 죄송합니다. 여기는 W만큼 증가했지. 여기는 몇 W 증가했어? 7W 증가했지. 맞지? 그럼 상상을 해봐. 얘들아,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대. 요 두 개에서. 그럼 1번 실험에서 B가 남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1번 실험에서. 아시겠습니까? 1번에서 B가 남았다고 가정하면 하고 2번 실험에서 A가 남았다고 가정해가지고 맞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죠? 그러면 요 W가 반응하는데 A도 Wg 있었고 B도 Wg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Wg에 B가 Wg이 남았어. 그러면 요 Wg이 반응하는 데는 B는 뭐 하겠어? 0. 몇 W만 반응하겠네. 이렇게 가정하면. 근데 여기서 2Wg 생겼어. 반응했어. 그러면 2Wg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질량은 뭐겠어? 1. 몇 W겠네. 그럼 누가 남아야 돼? 역시 B가 남아야 되지. 근데 1번과 2번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며?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위배되잖아. 이해돼요? 다시 한번 1번에서 B가 남았다고 가정해봐. A는 모두 다 반응했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Wg하고 반응하는 거는 AWg하고 반응하는 B의 질량은 0. 몇 Wg만 반응할 거라고. 0.9W, 뭐 0.99W라고 해도 되고 0.9W라고 해도 돼. 그죠? 그러면 W가 2배 증가했네. 0.9Wg이 반응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1.8W만 반응했으면 되지. 그럼 또 B가 남겠네.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1번 반응에서는 누가 다 반응한 거야? 누가 다 반응한 거야? B가 다 반응한 거야. 요게 Wg만큼이 뭐라고? 마이너스, 이게 V만큼의 부피인 거야. 다 반응해서 없는 거야. 그래서 0이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2번에서는 누가 다 반응한 거야? 얘가 없는 거지.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며. 그죠?
1번 실험에서는 얘가 남았고 2번 실험에서는 얘가 남았네. 그럼 얘가 14W다 이거. 아, 요 2W g만큼이 얼마라? 요 2W. 2W g만큼이 얼마라고 얘가 14V가 되는 거야. 얘가 14V.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7V가 되는 거지. 2W가 되니까. 요거는 8V가 되겠네. 그죠? 한번 해보자고. 14V 중에서 7V 중에서 2V 반응했으니까 뭐 남아? 5V 남겠네. 이해됩니까? 어서 오세요. 이해됩니까? 윤소연 씨, 이다인 씨 전화해봐요. 됩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4V에서 14V 다 반응했어. 그러면 8V 중에서 7V 반응했으니까 나머지 V만큼 남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B의 분자량. 아, V가 1몰이라며. 그럼 B의 분자량은 우리가 얼마인 줄 알 수 있겠네. B의 분자량은 W네. 그럼 A는 Wg이 7V래. 7몰이래. 그럼 A의 분자량은 얼마가 된 거야? 7분의 W가 되는 거지. 그죠? 아, 그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험에서, 3번 실험에서 해보자고. 자, 반응 전에 얘가 3W만큼 있었어. 얘도 3W만큼 있었어. 그죠? W만큼이 얼마라고? 7V라고. 그럼 3W는 21V지 뭐. 얘는 3W가 V지 뭐. 맞지? 그럼 반응을 하겠네.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2대 1대 2로 반응하는 이제 3V죠. V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얘가 3V죠. 그러면 얘는 얼마? 6V만큼 반응하고 얘가 3V 반응하면 얘가 3V가 생기겠네. 그럼 반응 후에 얘는 얼마 남아? 반응 후에 하나면 6V 반응하고 나면 15V 남습니까? 얘는 반응 후에 넘고 여기는 이렇게 3V가 이렇게 생기겠네. 그죠? 가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그치 A지. 그죠? 그죠? A 분자량을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X, B의 분자량을 Y라고 했다며. 뭐 구하라며? 니은. Y분의 X 구하라며. 그럼 W분의 얼마 구해야 돼? 7분의 W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네? 7분의 1이네. 틀렸네. 그죠? 여기 얼마 생겼대? V1 생겼대. V1은 3V네. 3V. 맞네. 기억 디귿. 답은 5번. 가정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가정만 할 줄 알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가. 표 해석하는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표 해석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표 해석하는 문제가 이게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 요령이 생길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봐요. 풀어보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약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표 해석하는 문제가 쉬워져요. 표 해석하는 문제는 정말 고난이도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 해석만 잘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되셨죠? 또 질문. 앞에 거도 괜찮습니다. 완자 거 아무거나 질문. 좀 이따가 기출부합 질문 받을 거야. 푸신 거 아무거나 질문. 잘 모르겠는 거 별표해 놓은 거 싹 다 질문해. 완자에 있는 거. 없어요? 없으십니까? 이거 없을 수가 없는데.
네, 체크부터 한번 다시 얘기했는데. 완자 기출 픽업 펴십시오. 화원 기출 픽업. 질문. 땡아 누가 써? 너 어디 있어? 저 어디 있어? 같이 봐. 어디 갔어? 같이 봐. 이상하니 네가 올라오든지 윤석이 네가 내려가든지. 안 받는다고? 2번. 어? 2번. 테이블 받는다고? 윤석이나 책 봐. 안 봐도 된단다. 질문. 기출 픽업 질문 푸신 것 중에서 78번이요. 자, 봅시다. 78번. 자, A와 B의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뭐 A와 B가 반응한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학 반응식 A가 A몰 있고 B가 1몰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생긴답니다. 반응식을 찬찬히 보십시오.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기체네. 오,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반응하는 거네.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풀 가능성이 크네.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안 주어진 게. A의 개수를 몰라. 일정 질량의 B에 대해서 일정 질량의 B라. B는 일정하게 갖다 놨대.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실험실 안에다가 B를 얼마 넣은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A를 조금씩 넣으면서 반응을 시켰답니다. 그죠? 네. 달리하여 반응을 시켰을 때 A의 질량에 따른 C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응했을 때가 얼마야? A 4g이네. 그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A를 4g 넣어주니까 B가 원래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B가 원래 있었어. A를 조금씩 넣으면서 반응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C의 양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죠? 그럼 A가 A몰 있고 B가 있는데 두 개의 C를 넣었어. 그죠? 완전히 반응했더니 들어간 A의 반응을 시킨 A의 양은 얼마라고? 4g이야. 그랬더니 C가 몇 g 생겼어? C가 5g이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럼 반응 후에 얘도 없을 거고 얘도 없겠지. 그죠? 그럼 당연한 B의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몇 g 반응했겠어? 1g 반응했겠네. 그죠? 그럼 원래 있던 B의 질량은 이거 1g이겠네. 맞지? 그죠? 아,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겠네. 그죠? 반응하는 B의 질량비가 4대 1대 5일 겁니다. 아, 요렇게 되겠네. 오케이. 일단 힌트를 준 건 요걸 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꼭지로 연결된 용기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시킨답니다. 콕 1이 있고요. 꼭지 1이 있고 꼭지 2가 있습니다. 1을 열어서 먼저 반응을 시킨대. 아, 여기를 먼저 열었대. 여기를 열어가지고 반응시켰대. 10g, 2g이래. 아까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1이라며. 그죠? 그럼 요거 2g 반응하려면 얘 몇 g 반응하면 돼? 8g 반응하면 되겠네. 그럼 둘이를 딱 열었어. 여기를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열어가지고 반응하면 딱 섞여서 반응했을 거야. 반응해가지고 반응했다 가정합시다. 자, 요만큼만 따가지고 한번 볼게요. 오이씨. 자, 요만큼. 그럼 첫 번째 콕을 열었을 때, 자, A가 A몰 있습니다. 반응식을 몰라요. B가 있고. 근데 우리가 반응하는 질량비나 두 개의 C가 있어. 질량비가 A 대 딱 써놔. B 대 C의 반응하는 질량비. 라고 해놓고 딱 써. 네?
4대 1대 5래. 요거는 알잖아, 이제.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용기에서 이렇게, 그죠? 콕을 열었어. 여기 이렇게. 여긴 잠갔어. 여기 A 몇 그램? 10g. 여기 B 몇 그램? 2g. 그럼 반응 전에, 얘 10g, 얘 5g, 2g, 얘 0g. 반응을 시켰어. 4대 1대 5니까 얘 8g 반응하겠네. 얘 2g 반응하겠네. 그럼 얘 10g 생기겠네. 그럼 반응 후에 얘가 2g 남겠네. 얘가 0g이고 얘는 뭐야? 10g 남겠네. 여기까지는 알겠지? 이해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4대 1대 온 건 알았잖아. 요거 가지고. 그죠? 자, 나에서 A와 C의 몰비가 1대 4래. 나 꼭지 1을 열어서 반응시킨 후 용기에 들어있는 몰비를 구한대. 얘가 5몰이래. 얘가 몇 몰이래? 4몰이래. 얘가 몇 몰이래? 1몰이래. A와 C의 몰비가 1대 4라며. 그럼 여기서 분자량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죠? 그죠? 그럼 A 분자량을, 이거 1몰이니까, 그냥 A 분자량을 얼마로 보자고? 2로 보자고. 2g이 1몰이라며. 그럼 C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꼭지 2를 열었대. 반응을 시켰대. B가 Wg이 더 들어왔대. 그러면 반응 전이야. 얘가 2g 있었는데 Wg이 들어왔어. 얘는 10g 있었어. 반응을 시켰어. 남아있는 게 B하고 C만 남는데. 그러면 이거 2g 다 반응하겠네. 그죠? 그럼 얘는 2g 다 반응하고 없을 거라.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며? 4대 1대 5로 반응한다며. 그럼 2g 반응하면 얘는 0.5g 반응하겠지. 그럼 몇 g 생겨 추가적으로? 2.5g 더 생기는 거지. 맞니? 그죠? 그럼 반응 후에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W-0.5가 될 거고 얘는 12.5가 되겠네. 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분자량비가 2대 2.5인데 했는데 B의 분자량도 알 수 있어. 여기서 요 B에서 뭐 할 수 있어? B의 분자량 어떻게 할 수 있어? 둘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얘 2g 반응하면 얘 몇 그램 얘 2g 반응해서 10g 생겼어. 그럼 요 2g이 몇 몰이야? 1몰인 거지. 얘 10g은 이 10g 몇 몰인 거야? 2몰인 거지. 맞잖아. 그죠? 이해돼요, 다시? 다시 한번. 얘 2g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 1이라며. 얘 1몰이 반응하면 얘 2몰이 생긴다며. 그러면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5인 거지. 2대 5. 그죠?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비가 2대 5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A 분자량 대, 그러면 A 분자량 대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 정리하면 되겠네. 얘를 5로 만들면 되겠네. 4대 2대 5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됨?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해볼게. 둘이 반응하는 질량비가 개수비가 주어졌어. 여기서는
개수비가 둘이 주어졌으니까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2로 반응해. 2g 반응해서 10g 생겼잖아. 그럼 2g을 1몰로 잡고 10g을 2몰로 잡으면 B와 C의 분자량인 B는 2대5가 되는 거지. 남아있는 몰비는 줬으니까 이거 1몰, 4몰 남았다 했으니까 얘 둘의 몰비가 뭐 A 분자량을 2로 받고 C의 분자량을 내가 2.5로 받잖아. 그지? B로 봐도 돼요. 4대5로 보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리하니까 요런 관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그죠? 다 그래서 A도 알 수 있어. 개수 A도 알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야? 4대 2대 5잖아. 그죠? 그럼 8g 반응했네. 이거 2몰 반응한 거지. 2g 반응했네. 이거 1몰 반응한 거지. 10g 생겼네. 2몰 생긴 거지. 반응하는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네. 아, A 이고 스몰 A 이고 2가 되는 거네. 이해돼요? 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 둘의 몰비가 몇 대 몇이래? 2대 5래. 아, 그래서 둘의 분자수의 비가 2대 5래.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곧 무슨 비하고 똑같아? 몰비하고 같아 안 같아? 같지? 그죠? 네. 얘가 2대 5래. 근데 뭐가 주어졌어? 질량이 주어져 있잖아. 질량이 주어지면 어떤 물질의 분자수를 구하고 싶어? 몰수를 구하고 싶어? 뭘로 나누면 돼?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지. 몰 질량으로. 얘 2. 얘는 12.5인데 얘는 뭐? 5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이거 약분됩니까? 얘들이 2.5로? 2.5로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2가 되고 얘가 2.5로 약분하면 5가 됩니까? 되나요? 그죠?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봐. 자, 곱해가지고 2분의 5에다가 W-0.2 하면은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5가 되네. 5 날리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리해. W-0.2는 2가 되겠네. 따라서 W는 얼마? W는 2.2g이 되겠네. 맞습니까? 점 2가 아니라 아, 0.5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5입니까? 아, 맞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풀면 자꾸 이상한 숫자 갖다 넣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2.5입니다. 자, A의 첫 번째 기억. A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MA분의 C의 분자량, MC. A 분자량 4, C의 분자량 5, 4분의 5 맞네. A2. 여기서 구했죠, 그죠? A2. 오케이. W는 5가 아니고 얼마라고? 2.5g.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네. 돼요? 조심히 안 돼요. 졸지 마시고.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복잡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생각을 이 문제를 앉아가지고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안 풀리는 문제는. 아시겠죠? 처음에 이런 문제 풀기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푸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이걸 미리 열심히 안 하면 이 정도 문제도 학교 시험 문제 못 푼다니까. 너희 친구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복잡해 보이거든. 뭐 장황해 보이잖아. 뭔가가 뭐 만화가 보이고 딱 보니까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되셨어요? 또 질문. 푸신 거 질문. 쉬운 거도 돼요. 얘들아. 77번이요. 예요.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인가 수능 문제인가 그래요, 이게.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두 개의 A하고 B가 반응했답니다. 두 개의 C가 생긴답니다. 재영아, 동구방 왜 안 와? 기체고, 기체고, 기체입니다. 자, 표는 반응 용기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질량 B에 대한 점입 B만 줬지. 그죠? 예. 실험 1번이 있고요. 실험 2번이 있어요. 그죠? 자, 반응 전에 A걸 25g 25Wg 넣었대. B만 줬지. 얘가 25Wg이라고. 얘가 8Wg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기체의 질량배입니다. 그죠? 그럼 반응을 시켰어. 반응을 시켰더니 그죠? 반응 후에 얘가 얼마가 됐다고? A가 남았대. 그죠? 남아있는 A의 질량을 W-g이라고 놓을게. 얘를 2W-g이라고 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지? 질량 보존에 성립해야 되니까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의 합이 같아야겠네. 그죠? 그러면 25W에다가 플러스 8W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3W-g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니? 이거 다음 얼마야? 33W네. 약분. 아, W-가 얼마라고? 11W가 되겠네. 이해됨? 아, 그러면 얘는 이게 얼마라고? 11W가 남은 거야. 아, 색깔이 잘 안 보입니까? 얘는 이게 11W고, 그럼 이건 2W니까 얘는 22W가 되겠네. 25 중에서 11이 남았어. 그죠? 25 중에 11 남았으니까 반응한 건 얼마야? 14W만 반응했겠지. 얘는 8W 다 반응해서 0일 거고. 그래서 얘가 얼마? 22W가 생기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죠?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4대 8대 22네? 맞아요. 반응하는 질량비 구했잖아, 반응형. 그죠? 반응하는 질량비가 14대 8대 10이야. 됐니? 자, 그럼 실험 2번에서 반응 전에 Xg 있었대. B는 Yg 있었대. 반응을 했겠지. 그죠? 반응 후에 B가 얼마 남았대? 10만큼 남았대. 얘가 11만큼 남았대. 어차피 B니까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10M이라고 놓읍시다. 얘를 얼마라고? 11M이라고 놓읍시다. 나도 되잖아. 맞니? 그죠? 얘가 11M만큼 생겼잖아. 그지? 질량비가 이렇게 반응한 거네. 그럼 얘는 7M 반응했겠네.
얘는 4m 반응했겠네. 그래서 0이 됐을 게 아니겠니? 요 B가 요 B와 같아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X는? 따라서 X는 7M. 그죠? Y만큼 있었는데 4M 반응해서 10M 남았어. Y는 14M. 따라서 뭐 구하래? X분의 Y 구하래. X 얼마? 7M. Y는 14M. 따라서 얼마? 2. 답은 4번. 되십니까? 어려워요, 이런 문제. 처음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이게 화학은 풀다 보면요, 전부 다 비례식이야. 정말 짜증나요. 웬만하면 다 비례식이야. 화학은. 가정하고 들어가고 비례식으로 풀고. 생물 유전 문제나 생물 유전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전부 다 가정이야. 가정 해놓고 다 풀어야 돼. 그럼 가정이 안 맞으면 다 제끼는 거야. 거기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짜증나요. 예. 화학은 풀어보면요, 전부 다 비례식이야. 다 비례식이야. 각오하고 있으면 돼. 비례식으로 풀겠거니. 한 80%는 답 전부 다 비례식이야. 풀어보면요. 요 파트는. 되십니까? 또 질문. 푸신 거 질문하세요. 어려운 거 없으셨나요? (85번이요) 얘들아, 통합과학은 내가 외우는 거 줘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데 원 파트는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가는 실린더에 A2와 B2가 들어있는 반응 전 상태를 나는 반응이 완료된 후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단은 볼게. A하고 B가 반응한대. A2하고 B2가 이원자 분자가 반응한다며. 그래서 어떤 놈의 새끼 X가 생긴대. 누군지 모른대. 그죠? 반응 전에 A2가 얼마 있었대? 2몰만큼 있었대. B2가 얼마만큼 있었대? 3몰만큼 있었대. 반응을 했어. 얼마 반응했는지 당연히 모르지. A에 A, B에 A, B에 B, C에 X 이렇게 놓자고. 개수를. 나도 되지. 그죠? 자, 반응한 양은 모르는데 반응 후에 알아. 얘가 1몰 생겼대. 그럼 얘는 얼마 남았대? B가 2몰 남았대. 당연히 얘는 안 남은 거지. 그죠? 얘도 처음엔 없었겠지. 그럼 반응비 구할 수 있네. 얘 2몰 반응했네. 얘는 1몰 반응했네. 얘 1몰 생겼네. 이게 무슨 비야? 반응하는 반응비지. 무슨 비하고 똑같아? 개수비하고 똑같지. 그럼 얘가 2, 얘가 1, 얘가 1이네. A2 두 분자하고 B2 한 분자가 반응해서 X가 하나 생기네. 그럼 X는 누군지도 알겠네. X는 뭐야? 잘은 모르겠지만 분자식이 A4에 B2일 거야. A 원자 4개고 B 원자 2개 아닙니까? 그잖아. 2개의 A2니까 A 원자 총 4개잖아. 1개의 B2니까 B 원자는 총 2개잖아. 근데 X가 1개 생긴다며. 이해돼요? 분자식 요 놈이야.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물어보십시오.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며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을 무시한답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X가 B2, 원자의 개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얘는 2원자 분자고 얘는 몇 원자 분자야? 6원자 분자네. 몇 배? 3배.
그죠? 전체 밀도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3배 밀도 공식. 밀도 공식. 부피분의 질량. 선생님, 부피 모르는데요. 부피 모르는데요. 하면 안 돼요. 부피를 뭘로 써도 돼? 몰이라고 써도 되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몰분의 질량 하면 돼, 안 돼? 되네. 그잖아. 근데 반응을 해도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어떻다고? 당연히 같겠지. 그죠? 질량.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당근 같겠지. 그죠? 아, 그래서 밀도비를 구하면 되겠네. 아, 그래서 가대 나의 무슨 비를 구하라고? 밀도비 구하래. 반응 전 밀도 부피 5몰. 그죠? 질량 W. 반응 후 몰수 3몰. W. 날려. 몇 대 몇? 3대 5. 내가 니네 이해하라고 적어주는 거지. 실제는 5몰이고 3몰이네. 부피가 5부피에서 3부피로 줄었네. 밀도비가 5대 2겠네. 3대 2겠네. 3대 5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바로 암산으로. 그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3배. 맞네. 이 말이 얘들아, 이 말이 밀도비가 3대 5라는 얘기다. 알겠니?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5분의 3배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뭐 5분의 3배 이렇게 나오면 밀도비가 3대 5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전에 문제에서 분자량이 가의 분자량이 나의 분자량에 뭐 예를 들면 뭐 7분의 4이다 이렇게 하면 분자량비가 4대 7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 된다고. 분자량비가 7분의 4? 그럼 분자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나에 남아있는 B2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나에 남아있는 B2를 모두 반응시키, 2몰이네. 반응이 2대 1로 반응하면 A는 몇 몰 필요해? 4몰이 더 필요하겠네. A의 최소량은 4몰. 그네. 니은디귿. 답 4번. 돼요? 자이스토리 풀어보실 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PDF 드릴게요. 올해 그 자이스토리, 고3 그 자이스토리 너희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내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일단은 그거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PDF로. 자이스토리 풀다가 이거 풀면 아이고야 할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셨습니까? 내가 솔직하게 고3들 화학 그 수능 대비하잖아. 자이스토리 풀면 싹 다 풀어봐요. 싹 다 풀어보고 내가 진짜 시간 없으면 야 전화해 문자 해가지고 야 그 전날에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질문할 거 다 날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만 푼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너 이거 메가스타 이거 뭐냐 완전 기출 픽업 내가 안 풀어봐요. 이거 왜 자유스토리 풀다가 이거 풀면 안 막혀요. 다 풀려요. 이 쉬운 문제야 지금 이게. 너희가 지난번에 했잖아. 완자가 더 어렵다고. 기출 픽업보다. 완자에 있는 우리 고난이도 문제가 더 어려워. 얘보다. 이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쉽다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 보러 갈 거면 시험장에 들어갈 거면 요 정도 문제는 다 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누가 안 왔지? 하연이 안 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아, 맞네. 2명 빠졌네. 수연이하고 하연이하고. 하연이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파? 친구 아니지, 너? 걔가 누군데요? 걔가 지금. 되셨어요? 질문. 또 질문. 네. 드시고 오십시오. 담배 한 대 피고 오셔도 돼요. 담배 한 대 피고 오셔도 된다고. 질문. (90) 몇 번이요? 90 번이요? 92번? 자, 봅시다. 아이고야, 뭐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하는데 B가 B몰 반응한답니다. 두 개의 C몰이 생긴답니다. 자, 실린더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하였을 때, 자, 반응시킨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한 자입니다. B의 분자량분의 A, C의 분자량은 7분의 11이랍니다. 그냥 B의 분자량을 7로 놓고요. C의 분자량을 11로 놔도 됩니다. 어차피 B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반응 전에 일단 봅시다. 자, 첫 번째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B몰 반응한대. 그래서 두 개의 C몰이 생긴답니다. 1번 실험 볼게요. 자, 반응 전에 A가 얼마 있을 때? 4g 있었대. B가 얼마 있을 때? 14g 있었대. 전체 부피가 얼마래? 15래. 아, 5몰이래. 전 부피가. 아, 얘네 둘의 몰 수합이 얼마야? 5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되지? 그죠? 자, 반응을 시켰대. 반응을 시켰더니 이렇게 되더래.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누군진 몰라. 기억이 남았대. Xg이. 그죠? 전체 부피가 Y 부피가 생겼대. Y 부피가 이렇게 생겼대. 그죠? 1번은 미지수가 너무 많아. 1번은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1번 가지고 좀 하기는 좀 거시기 할 것 같아. 그럼 2번 가지고 넘어갑시다. 2번으로. 반응 전에 A가 얼마 있을 때? 24g 있었대. 그죠? 여기에 MB 7, MC는 11이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됩니까? 그죠? 24g 있었는데 얘는 몰라. B가 얼마 있었는지. 반응을 시켰대. 그죠?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 후에 얘가 12g이 남았대. 그럼 얘는 12g 반응했네. 그죠? 그 다음에 B는 없어. 그럼 B는 없으니까 B는 다 반응했겠네. 0이겠네.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얘가 아니구나. 얘가 Y가 아니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얘네들의 부피가 전체 부피가 얼마란 얘기야? YV란 얘기지. 그죠? 여기서 얘네들의 부피가 전체 부피를 대했더니 얘 부피가 얼마라고? 9V래. 됐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얘네 부피가 얼마라고? 5V랍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A가 12g 남았어. 자, 4g하고 14g이 반응했어. A하고 B의 분자량은 11이야. MC가 있고. 잠깐만.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 7분의 11입니다. 질량이
4g, 14g 주어졌고 OV가 반응했어. 반응했고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기억인데 기억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YV야. 네, 24g 반응해서 11g이 12g이 남았어. 그 다음에 그건 A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9V랍니다. 옳은 것만을 보게서 모두로 오십시오. 아, 9V고 다른 거 안 주어졌지? 다 기체고 반응 기수 B고 표는 실린더 A와 B를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시킨 것입니다.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 7분의 11이래. 이걸 가지고 뭘 써야 될 것 같은데? 7분의 11이래. 그런데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종류와 질량이 Xg 남았대. C가 24g 생긴다고? 2번에서 C가 왜 24g 생겨? 1대 개수비가 1대2, 질량비가 1대2가 아니잖아. 개수비가 지금 1대2잖아. 질량비는 모르지 지금. 그러면 얘가 11g 만들어졌다고 얘가 질량비가 7g 반응했습니다. 분자량비가 반응하는 물비가 A의 분자량은 몰라. A의 분자량은 MA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반응하는 물비가 분자량은 모르고 잠깐만 이거 해볼게. 자, 그러면 전체 부피가 내가 아는 부피가 온도 압력 일정하죠. 아는 부피가 지금 얘 부피하고 얘 부피밖에 없네. 그럼 A의 분자량을 B를 구할 수 있겠네. 일단 B가 볼게. 전체 얼마? 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지. 4g을 분자량 MA로 나눠. 그 다음에 얘 14g을 얼마나 나와? 14g을 분자량 얼마나? 7로 나눠. 이게 몰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요게 부피가 얼마라고? 5V잖아. 근데 얘는 전체가 질량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가 12g 있어. A가 12g 있는데 얘 분자량 MA로 이렇게 나눴고 플러스 생성된 C의 질량을 모르는데 잠깐만 뭐가 빠졌지? OV C의 질량을 모르고 A 분자량 24g이 반응했어. 9V가 생겼어. 5V 뭐가 빠졌지? (92번)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은 7분의 14 7분의 11 해서 됐고 7을 나누면 A가 1몰 B의 분자량은 A 7g 반응했어. 2몰이 생겨. B가 B몰 반응했어. 14g, 4g, 14g 반응해서 전체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28g이 돼야 되지. 전체 질량은 28g이 돼야 되는데 18g이 돼야 되지. 14g, 4g하고 14g 반응했으니까 전체 질량은 여기가 18g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Xg 남았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질량은 누군지 모르잖아. 렉 걸렸네. 야, 이거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이 기억이 안 나요. 얘 풀어보고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92번. 자만하면 이렇게 돼요. 다른 문제.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5V, YV. 기체 남은 기체 반응물의 종류 Xg. 1, 4g, 14g, 20, 18g, 5V. 얘가 얼마가 생겼는지 모르잖아. A가 12g 남고 풀어볼게요. 다른 거. 다른 거 질문하실 거. 풀어보신 거 중에서 질문. 네. 네, 쉬운 거 질문하셔도 돼요. 66번이요. 자, 66번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두 가지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메테인이 연소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여기 뭐가 생겨? 물하고 이산화탄소 생기겠지. 반응식 정도 외워놓으세요. CH4가 두 분자의 산소와 반응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뭐? 두 분자의 물 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화철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요 반응식. 산화하는 파트에서 봤지. 그죠? 두 개의 철이 생긴답니다. 그럼 산소가 다 여기서 붙어야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산소가 올 거니까 세 개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여기도 이산화탄소입니다. CO2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세 개가 되겠죠. 그죠?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A, C를 풀이 과정과 함께 개수비 맞추면 되죠. 그죠? A는 2. 그 다음에 B는 얼마? 3. C는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식이 어렵거든요. 봐봐. C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산화탄소인 걸 알아냈어. 일단은 철이 몇 개야? 철 먼저 2개 됐지. 그죠? 이산화탄소니까 탄소가 들어가야 탄소 몇 개야? 1개지. 산소가 이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3개, 4개죠. 그럼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는 2개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맞춰야 되거든. 여기를 3개를. 근데 맞춰야 되니까 탄소 여기 있는 개수하고 어차피 여기 있는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춰야 되지. 3개가 넘어올 거 아니야. 여기 3개가. 그죠? 3개가 넘어올 거니까 얘가 3개가 되면 6개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 딱 6개 딱 떨어지네. 요 식은 좀 외워두십시오. 전체 화학 반응식을. 오케이? 또 질문. 푸신 거 중에서 질문. 동규 씨, 질문 없어요? 안 들고 왔어요. 내용 설명할까요? 우리 진도는 다 나갔죠? 시험 범위까지 진도 다 나갔죠? 2단원까지. 그죠? 혹시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 잘 모르겠는 거 내가 질문 선생님 이 부분 내용 설명해 주세요 하는 파트
아니요. 아무거나. 완자도 상관없어요. 네. 양적 관계 문제 푸는 방법도 많이. 양적 관계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몰이요. 뭘 내용이요? 완자 한번 펴보십시오. 자, 몇 페이지요? 뭘? 23페이지요? 22페이지부터요? 23페이지. 자, 몰입니다. 자, 보십시오. 23페이지 내용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봅시다. 자, 몰입니다. 자, 몰이라는 게 뭐라고? 개수세는 묶음 단위랬지. 개수세는 묶음 단위야. 왜 묶음 단위를 쓰냐면 너무 작아서 그래. 그죠?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얼마라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3승g이고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라고. 얘네들의 질량이 어때? 너무 작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의 실제 질량을 쓰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탄소의 질량을 얼마로 정했어? 12로 정했잖아. 그죠?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비교한 상대적 질량을 뭐라 불러? 원자량이라고 불렀죠. 그죠? 해보니까 수소가 얼마 나와? 1이 나와. 질소는 14가 나오고 산소가 16이 나오잖아. 그지? 상대적 질량까지를 쓴 건까진 좋았어. 좋은데 너무 작아서 개수를 세기 어렵잖아. 그죠? 야,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개수를 세니? 그죠? 현미경으로 세? 현미경으로도 못 세요. 셀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 한두 개, 두 개 세지 말고 딱 질량을 재자. 개수를 세지 말고 이 개수 개념을 무슨 개념으로 바꾸자고? 질량 개념으로 바꿔서 그냥 저울에 딱 재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야, 니네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 먹을 때 고기 우리 세포 100만 개 주세요. 이렇게 하니? 아니지. 그죠? 몇 인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몇 킬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가, 고깃집에서는.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한다고. 맞죠?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저기 어디야? 횡단보도 있는데, 신협 옆에 있는데 보면, 이 주말마다 뻥튀기 아저씨 와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저씨, 뻥튀기 30개만 주세요. 이렇게 해. 끼워가지고 30개 맞는지 확인해. 봉지에 팔잖아. 넣어가지고, 대충 묶어서, 그지? 그래서 원자도 너무 작아서 실제 크기를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를 세지 말고 질량으로 바꾸자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잡았어?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잡았어. 탄소 원자 12g을 기준으로 잡은 거야. 왜? 탄소 원자량이 10이니까. 그죠? 탄소 원자 12g 속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뭘 셌어? 개수를 셌어요. 개수를. 그죠? 해보니까 몇 개가 나와, 얘들아,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더라고. 얘를 얼마로 정했다고? 얘를 1몰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1몰이라고. 다시 한번. 탄소 원자 12g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셌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더라고. 자, 봐봐. 탄소 원자의 무게하고 수소 원자의 무게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지. 한 개 무게비가. 그러면 수소 원자는 도대체 몇 g을 재면 그 속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올까? 그럼 거꾸로 수소 원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재면 몇 g이 나올까? 둘의 개수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한 개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야.
그럼 똑같은 개수만큼의 질량을 쟀어. 전체 질량비도 몇 대 몇이야? 그 12대 1이겠네. 한 개 질량비나 똑같은 개수의 전체 질량비는 똑같잖아.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수소 원자는 몇 g을 재면 돼? 1g을 재면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이해돼요? 수소 원자 1g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그래서 원자 1몰계를 셀 때 굳이 기준을 선생님 저는 1몰 아니고요. 다른 개수만 값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비례식 세워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1몰이라는 숫자가 이만큼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거야. 왜? 탄소 원자의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쟀거든. 그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1몰의 질량이 원자 1몰의 질량이란 건 원자 1몰의 질량은 그래서 뭐에다가 원자량에다가 뭐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돼? 그램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된다고. 1몰의 질량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만큼의 질량은 돼. 원자량에서 발전한 게 뭐야? 분자량이지. 그럼 물 분자도 마찬가지야. 물 분자의 분자량이 18인데 물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딱 모으면 몇 g이 나와? 18g이 나온다고. 왜? 원자량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B는 똑같아요. 그죠? 따라서 그러면 분자도 마찬가지야. 분자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에다가 분자량에다가 뭐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돼? 그램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분자 1몰의 질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란 말은 공유결합이 아니야. 염화나트륨 같이. 이런 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이라고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뭐라 불러? 이런 물질 1몰의 질량을 재고 싶어.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분자량을 안 쓰고 무슨 식을 써? 화학식량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을 재고 싶어. 그럼 그 물질의 뭐에다가? 화학식량에다가 뭐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돼? 그램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돼.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58.5야. 그럼 염화나트륨 1몰의 질량을 재고 싶어. 몇 그램 재면 돼? 그래, 58.5g을 재면 된다고. 화학식량이 58.5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의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뭐? 그램 붙인 만큼의 질량을 재면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포도당을 예를 들어 볼게. C6에 H12에 O6가 있습니다. 얘 화학식이 180입니다. 포도당 몇 그램 있으면 1몰이야? 그래, 180g. 포도당 180g이 있다면 첫 번째, 포도당의 분자량은 포도당의 분자의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포도당 분자의 몰은 포도당 분자의 양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몰은 몇 몰? 180g 있으면 몇 몰? 1몰 있는 거지. 생각해봐. 포도당 한 개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원자는 몇 개? 그럼 포도당이 1몰 있어. 전체 포도당 1몰을 다 분해하면 탄소 원자의 양은 몇 몰? 탄소 원자의 양 6몰이지. 내가 원자의 양 어떻게 구하라 했어? 원자의 양. 분자의 양에다가 곱하기 한 분자당
분자당 뭐 원자 수를 세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곱하면 되지. 야, 치킨 10마리 시켰어. 반에서 파티한다고. 그치? 다 뜯어봐봐. 닭다리 몇 개 와야 돼? 2개. 치킨 10마리 시켰는데 닭다리 2개 오면 돼? 대박인데? 어? 몇 개 와야 돼? 그 20개 와야 되지. 맞잖아. 그지? 안 그래요? 야, 얘들아. 앉아가지고 아를 시켰어. 아 10잔 시켰어. 아 10잔 시키면 스트롱 몇 개 와야 돼? 최소한 8개만 오면 돼? 10개 와야 되지. 똑같은 거잖아, 원자의 개수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소 원자의 개수 몇 개? 몇 몰? 그래, 12몰이잖아. 분자 한 개당, 분자가 1몰 있으면 수소 분자는, 원자는 분자 한 개당 12개 있으니까 12몰이 들어있는 거지. 다섯 번째, 산소 원자의 양. 몇 몰입니까? 6몰이 되는 거지. 여섯 번째, 전체 원자의 양. 몇 몰? 전체 원자의 양.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의 개수 몇 개? 24개 아닙니까? 그럼 전체 원자의 양 몇 몰? 24몰이 되는 거라고. 요렇게. 아, 그래서 분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을 알고, 칠판 봐라. 들어있는 분자의 양을 알고, 분자식을 알면 그 각각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도 알 수가 있어, 없어? 있다고요. 그죠? 그죠? 자, 봅시다. C3H. 프로페인 분자량 얼마? 44. 그죠? 프로페인이 22g 있다고 가정합시다. 프로페인 분자량이 44야. 소연아, 윤소연아, 프로페인 분자량이 44야. 프로페인이 22g 있어. 몇 몰? 몇 몰? 소연아, 윤소연아, 프로페인 분자량이 44야. 근데 프로페인이 22g 있네. 몇 몰? 그래, 0.5몰 들어있는 거지. 옛날에는 나 학교 다닐 때는 분자의 몰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몰수라는 말을 안 써요. 몰에서 숫자만 쓴 거라고. 분자의 양 이렇게 쓴다고. 그죠? 분자가 0.5몰 있대.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은 수소 원자의 양은 몇 몰? 4몰이지. 원자의 양이란 건 분자의 양 0.5에다가 분자 한 개당 원자 개수 8개를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4몰이 나온다고. 되니? 그죠? 그럼 세 번째, 탄소 원자의 양은 몇 몰? 1.5. 그래, 1.5몰. 분자의 양이 0.5몰. 탄소 한 개, 분자 한 개당 탄소가 3개 있으니까 1.5몰이 이렇게 있겠네. 그죠? 네 번째, 전체 원자의 양. 분자의 양이 0.5몰이네. 전체 원자의 개수는 11개 있네. 그래서 몇 몰? 5.5몰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분자의 양을 알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양도 알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럼 거꾸로 원자의 양을 알면 분자의 양도 알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공식이 안 하잖아. 어떤 물질의 몰을 알고 싶어. 양을 알고 싶어. 몰. 혹은 양이라고 나와요, 요즘에는. 양을 알고 싶어. 근데 그 물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 뭘로 나누면 돼? 몰집. 그래, 몰 질량.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잘 봐.
원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뭘로 나누면 원자의 양을 구할 수 있어?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 붙인 거 되는 거잖아. 원자의 몰 질량이지. 얘가 질량의 단위가 그램 퍼 몰이고 몰 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이잖아. 그래서 그램 날아가지고 뭐만 남는다고? 몰만 남는다고. 그죠? 원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원자의 몰 질량으로 나누면 원자량 몇 몰인지 알 수 있어. 분자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분자의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얘가. 그죠? 근데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야. 이온기랑 같은 물질이야. 어떤 물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 물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뭘로 나누면 된다고? 물질의 그냥 몰 질량이라고 한단다고, 그냥.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붙인 말, 그램 포몰이라고. 하나 더 쓸게.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그 물질에다, 그 물질의 뭐에다가? 화학식량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고? 그램 퍼 몰 붙인 값이야. 화학식량은 단위가 있어, 없어? 없다고. 분자량, 원자량 단위 없잖아. 그죠? 몰 질량이란 건 쉽게 말하면 1몰 질량을 말하는 거야. 1몰당 질량.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고. 양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물질의 양을 구하고 싶은데 그 물질의 질량이 주어지면 뭘로 나누면 된다고? 화학식량으로 나눈다.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죠? 그죠? 자, 원자, 분자, 이온 같이 매우 작은 입자를 수를 셀 때 묶음 단위야. 묶음 단위. 몰을 쓴다고. 그래서 1몰이 이만큼을 1몰로 정했다고. 왜 정했다고?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셌다고. 세니까 이만큼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탄소 원자량을 12로 정했잖아. 왜? 질량수가 10이라서. 그럼 왜 재훈 실험 12로 정했어? 원자의 질량이, 실제 질량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큰 단위 숫자인 이 12로 바꿨다가 질량수로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걸 하나, 두 개 세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개수 개념을 질량 개념으로 바꾼 거야. 질량만 딱 재면 그 속에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편하잖아. 그죠? 그죠? 실제 사과나 배는 과일 살 때는 질량제 안 재나? 그냥 개수 세잖아. 한 개, 두 개 세면 되니까. 그죠? 그죠? 야, 니네 생각해봐. 니네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주머니들이 감자 사올 때 감자를 개수로 사오겠니? 그때는 개수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수 사기 힘들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저울에 달아요. 아니면 박스로 사오든가. 박스 안에 질량이 일정한 거니까. 양이 많으면 개수를 세는 것보다 뭐 한다고? 질량을 재는 게 편하다고. 편하려고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너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편하려고 한 거라고. 실험하는데 편하려고.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편하려고 했다니까, 이게. 너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편리하다며, 봐. 책에도. 책이 거짓말 하겠니?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의 양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양도 알 수 없어. 있다고. 그죠? 수소 원자와 1몰계 있어. 그죠? 그럼 수소 원자 1몰계 있으면 수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계 있는 거야? 물 분자가 1몰 있으면 물 분자 1몰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도 몇 몰 있어? 1몰 있는 거지. 수소 원자는 2몰 있고. 맞잖아. 사람이 100명 있어. 머리 몇 개야? 100개. 사람 100명이 있는데 사람 숫자 셀 때 다리 셀래? 하나, 둘, 셋, 넷, 세가지고 다리 200개네. 사람 100명이겠네. 다리가 왜 199개지? 한 개 왜 없지? 이 지랄 할래? 머리 세면 되지 않니? 맞니? 손가락 셀래? 사람이 야, 군대 갔는데 야, 몇 명이 세봐. 야, 손 다 내밀어. 손가락 수 셀래? 나누기 10 할래? 그치? 그죠? 그래서 물질의 양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당연히 알아 몰라? 안다고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몰과 질량. 대빵 중요하다 했지, 이거. 몰 질량. 물질 1몰의 질량이라고. 단위가 있다고. 원자량은 단위가 없는데 이 새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램 퍼 몰이라는. 그죠? 그래서 뭐하다가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 물질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퍼 몰 붙이면 된다고. 원자 또는 분자인 경우에는 요 놈에다가 그냥 그램 퍼 몰, 요 놈에다가 그냥 그램 퍼 몰, 요 놈에다가 그램 퍼 몰 붙이면 된다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의 양을 알고 싶어. 질량이 주어지면 뭘로 나눠주면 된다고?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나누어졌잖아, 이게. 요게, 이렇게. 물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물 분자량이 얼마야? 18. 이잖아요.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얼마라고? 18g이잖아. 그럼 물 분자의 몰 질량은 얼마야? 18g per 몰이잖아. 그럼 물 분자가 54g 있어. 몇 몰인지 알고 싶어. 뭐면 돼? 54g을 뭘로 나눠주면 돼? 18g per 몰로 나누면 되겠네. 이거 얼마네? 3몰이네. 3몰 개에 있는 거야. 그럼 실제 개수는 몇 개야?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아닙니까? 1몰개가 6.02 곱하기 23승 개니까. 그치? 얘들아, 연필 한 타스가 몇 개야? 12개잖아. 그치? 세 타스 있어. 몇 개야? 36개지. 똑같은 거잖아. 이해돼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양을 요 식에서 변형, 얘들아, 요거는, 봐봐. 얘들아, 요 놈에서 변형된 게 요 놈이야. 이거는 분모에 있는 걸 넘긴 거야. 분모에 있는 걸. 그치? 물질의 질량을 알고 싶다고. 몰 질량에다가 뭔데? 양에다가 몰 질량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공식이 두 개가 아니라고. 변형한 거라고, 넘긴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2몰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2몰의 질량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어.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얼마라고? 44. 1몰 질량이 몇 g이야, 그러면? 44g. 2몰 질량이니까 몇 g이야? 88g이지. 2 곱하기 44 하면 되잖아. 되니?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고.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CaCO3. 탄산칼슘 화학식량 얼마더라, 얘들아? 100. 탄산칼슘이 0.5몰만큼 있습니다. 0.5몰의 질량 몇 그램? 0.5 곱하기 100 하면 될까, 얘가? 그래, 50g. 그죠? 질량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거꾸로 탄산칼슘이 30g 있습니다. 탄산칼슘의 몰이 몇 몰입니까? 물어보면 뭔데?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네. 0.3몰. 질량을 몰로 바꾸고 몰을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되고 몰을 질량으로 바꾸려면 몰 질량을 곱하면 된다고. 그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공식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알겠니? 9구단으로 치면 59, 45야. 95, 45야. 같은 거야. 45야. 같은 거야. 알겠니? 59, 45나 95, 45야. 이거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기체는 기체만 성립해. 액체나 고체는 성립해 안 돼? 안 해요. 어떤 게 성립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부피 속에 뭐 한다고?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다고. 그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만큼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액체나 고체는 안 그래요. 기체만 그래요. 기체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해봤어. 0도씨 일기야. 표준 상태입니다. 표준 상태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불러? STP.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앤 프레저 해가지고 STP입니다.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시험에 나올까 싶어서 내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더라? 22.4리터야. 그죠? 1몰 부피가. 그래서 내가 외우라 했잖아. 얘들아, 0도씨 1기압에서 2몰 부피는 얼마야, 그러면? 그래, 2몰 부피는 44.8리터. 1몰 부피가 22.4리터니까 44.8리터. 1몰 부피는 여기 나와 있고, 0.5몰 부피가 얼마라고? 11.2리터라 했잖아. 왜 오두라 했지? 기억나니? 0.25몰 부피는 얼마야? 이거 반땅하니까 5.6이라 했잖아. 눈에 넣어놓으라 했지? 자꾸 보면 알게끔. 그지? 그래서 0.75몰 부피 4분의 3몰이야. 얼마? 요것도 외우라 했지 내가. 16.8리터. 5개 외우라 했잖아. 요놈 5개는 내가 외우더라 했잖아. 표준 상태 자주 나온다고. 딱 보면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 나눠도 되잖아요. 아, 나눠도 되지. 16.8을 22.4로 언제 나누고 앉아있을래? 이거를 내가 미국 같으면 외우라 소리 안 해요. 왜? 계산기 때리면 되니까. 그잖아. 계산기 쓰는 새끼들은 계산기 때리면 되지. 대학 가면 외우라고 안 해도 돼요. 왜? 계산기 쓰거든요. 근데 외우시라고. 너희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한 문제라도 더 풀고 1등급이라도 더 올라가려면 외워야 된다고요. 눈에 딱딱 들어. 보자마자 딱딱딱 알아야 된다고. 바로바로.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기체를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만큼 딱 넣었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1몰만큼. 수소도 얼마? 22.4리터. 이산화탄소도 얼마? 22.4리터. 암모니아도 얼마? 부피는 다 22.4리터야. 싹 다 22.4리터인데 질량은 달라 안 달라? 달라요. 수소 1몰이야. 몇 그램? 수소 분자량 얼마야? 자라서 1몰 질량 있네. 몇 그램이야? 전체 2g. 이산화탄소 분자량 얼마야? 44야. 따라서 이산화탄소 1몰 질량 몇 g이야? 44g이야. 암모니아 분자량 얼마라고? 17이야. 따라서 얘는 질량이 뭐라고? 17g이라고. 그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분자 개수만큼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질량은 달라 안 달라? 달라요.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요 질량비가 무슨 비와 똑같아 있어? 분자량비에 비례한다 했지. 그죠? 그러면 얘는 22.4로 나누고 얘도 22.4로 나누고 얘도 22.4로 나누면 밀도가 되겠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들어있는 요 밀도비는 무슨 비와 똑같다 했어? 또 분자량비와 같다 했잖아. 기억나니? 그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기체의 양의 기체가 주어진 경우에는 부피가 주어지면 1몰 부피로 나누면 된다고. 단 0도씨 1기압의 경우에는 얼마로 나누면 된다고? 22.4로 나누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분자량 구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들어있는 그 기체의 질량비는 무슨 비에 비례한다고? 분자량비. 밀도비는 무엇에 비례한다고? 분자량비에 비례한다고.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외워야 된다고. 사실은.
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못 푼 문제 다시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